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재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처음으로 8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경기가 있는 거죠. 런던 기준으로는 12시 30분 경기입니다. 한국 기준은 이 시간이면 점심시간인 건데 정말 애매한 좀 시간의 경기랍니다. 이번에 토트넘 컨텐츠에서 손흥민의 일과를 3분여 동안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손흥민이 구단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훈련하고 회복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다 볼 수 있게 되었죠. 국가대표 영상에서는 훈련 후에 얼음물에 들어가면서 극 좋은 치료를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는 산소 탱크 같은 곳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차가운 풀장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들이라고 해도 먹는 것도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손흥민은 아침 먹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매일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데, 와, 역시 A병. 네, 그 성향 매우 잘 이해하는 1인입니다. 참고로 저도 손흥민과 같은 형이거든요. 나도 정말 저 음식 너무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12시 30분 경기면 오히려 식사 조절 진짜 잘해야겠습니다. 그 시간이면 진짜 배고파가지고 경기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야구야 경기 중에 이것저것 섭취가 가능하지만 축구는 진짜 방법도 없으니까요. 아마 일어나자마자 긴장이 바짝 되어 있겠죠. 토요일 이런 시간에 경기를 하면 유로파리그 경기까지는 걱정할 건 전혀 없게 됩니다. 경기 결과만 좋으면 되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1위부터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순입니다. 리버풀, 첼시 빅매치가 8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리버풀의 홈경기인 만큼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죠. 이 경기의 핵심은 A매치 휴식기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체력을 소모했느냐에 달려있고, A매치 치른 이후에 이변들은 참 많았습니다. 리버풀은 부상자 명단 특별 사항은 없고, 디아즈, 메갈리스터 두 명의 선수가 남미를 멀리 다녀온 건 있지만 그래도 선수층이 두터운 만큼 로테이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기력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첼시는 A매치 직전에 홈에서 노팅엄을 상대로도 패배할 뻔하면서 비겼던 아픔이 있었는데,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남미 선수들이라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거기다 첼시 수비가 견고하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첼시 공격수들이 국가대표에서 핵심이 아니라서 많은 체력 소모를 하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죠. 어떤 경기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스날은 무려 10명의 부상자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경기 때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돌아왔다고 좀 보긴 어렵겠죠. 라이스는 이번 A매치에서도 두 경기 모두 풀타임급으로 뛰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본머스 원정 경기인데 문제 발생할 확률 높다고 봅니다. 본머스가 공격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맨유도 부상자 속출입니다. 그냥 중위권 팀으로 봐도 좀 무방합니다. 먹튀, 마운트 또 부상이고, 수비에서 믿었던 맥과이어 한 달간 또 못 나오고, 마이누도 한 달 넘게 못 나옵니다. 루크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토트넘 소식 전하려다가 프리미어리그 상황도 좀 살짝 둘러봤는데요.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상대하게 됩니다. 7라운드까지 치러보니까 토트넘이 어떤 팀을 만나도 이제 이긴다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딱 하나거든요. 강팀이 아닐 때입니다. 강팀이 아니니까 예측이 어렵죠. 지난 시즌에 전반기 기준으로 보면 웨스트햄과의 홈경기라면 이 경기 이긴다 라고 예측하면서 응원을 할 텐데, 7경기 3승 1무 3패 팀을 어떻게 승리할 거란 장담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에게 1무 1패를 당했습니다. 감독은 몰라도 선수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있겠죠. 하필 토트넘이 홈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선발 출전 선수들 분석하고 전술 분석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거든요. 그나마 기대하는 건 토트넘이 홈경기 3경기에서 아스날에게 아쉽게 패배한 거 빼고는 모두 3골 이상을 넣으면서 압도적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햄도 재물이 될 수도 있죠. 엔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웨스트햄과 로페테기 감독을 매우 좋은 감독, 좋은 팀이라고 평가하면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브라이튼 패배에 대해서 분노했던 감정들은 사라진 상태고,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아서 패배했다면 모르겠는데 전반은 최고였고 후반은 최악이었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기자의 질문 중에 로메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엔지 감독도 로메로가 경기 일정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란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 이런 스케줄을 잘 견뎌야 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뭐랄까요, 좀 간접적으로 국대 조절하라 아닙니까? 네. 토트넘의 매우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르게 보면 손흥민처럼 진짜 좀 조절해야 한다는 거일 것 같은데. 네. 로메로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고 세레머니도 못하고 살짝 뇌진탕이 왔었는데 엔지 감독이 즉각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메로가 교체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고 금방 회복될 거니까 괜찮다 했는데도 교체를 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습니다. 아마 로메로는 손흥민처럼 축구만큼은 양보 없이 모든 경기를 뛰고 싶어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 발언을 보면 로메로는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이 유력한 듯 보입니다. 90미닛에서도 토트넘의 웨스트햄전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는데 수요일 밤에 경기를 했더라도 로메로는 선발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면요, 비카리오 골키퍼, 이탈리아 국가대표인 비카리오는 10월 휴식기 동안 이스라엘을 4대1로 제압하는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첫 출전했으며 한 번에 세이브를 기록했다 라고 했고, 페드로 포로는 그 역시 스페인 대표팀에서 활약했으며 카르발의 시즌 아웃 부상 이후 더 많은 경기를 뛸 가능성이 생겼다.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라포르트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했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그는 브라이튼전 후반에 완전히 중심을 잃은 몇몇 토트넘 수비수 중 한 명이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한 후에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 네. 미키 반도벤, 긴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반도벤은 루터가 토트넘 수비를 돌파할 때 매우 둔해 보였다. 그리고 데스티니 우도기는 우독의 실수로 민테가 한 골을 넣으면서 브라이튼의 역전극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번 주말에 더 나은 수비 인식을 보여줘야 한다. 자, 보면요, 이 매체도 토트넘 센터백과 우도기를 불안하게 보고 있죠. 그런데 결국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애초에 왜 만드느냐가 감독의 입장이죠. 클루셉스키는 스웨덴 출신 클루셉스키의 드리블 능력과 측면으로 이동하는 플레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토트넘의 3대0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그 경기에서 득점도 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벤탄쿠르와 이브 비수마 중 한 명이 홀딩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벤탄쿠르가 실제로 남미를 다녀온 것까진 확인이 안 되는데 두 경기 모두 명단 제외였거든요. 알뛰질 않았습니다. 최소한 비수마보다는 체력적으로 괜찮은 상태고 벤탄쿠르의 역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 브라이튼전에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이번 시즌 두 골만 더 넣으면 지난 시즌 기록과 같아진다. 저는 한 번이라도 좀 메디슨이 90분 동안 좀 미친듯이 뛰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의 골 앞에서의 침착함은 티모 베르너의 결단력 부족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독일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위기상 누가 봐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죠. 네. 토트넘 영상에서도 손흥민의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였고 훈련 후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픈 건 이번까지만. 네. 브레넌 존슨, 웨일스 국가대표 브레넌 존슨은 국가대표 경기까지 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지만 징계로 인해 두 번째 경기는 결장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징계였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미닉 솔랑케는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7년 만에 두 번째로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벨링엄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는 9월 말에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솔랑케가 히샬리송보다는 우위에 있으니까 지금 라인업을 보면 수비수들의 컨디션 문제를 배제하면 베스트 11이 출전하게 됩니다. 수비가 불안할 수 있는 만큼 진짜 이 선에서 웨스트햄을 압살시켜야 합니다. 벤탄쿠르가 평점 7점 이상의 평점을 기록하면 토트넘은 무조건
이기는 경기라고 봅니다. 엔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히샬리송이 무슨 부상인 거냐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히샬리송은 부상이라기보다 경기를 뛸 수 없는 몸 상태, 그러니까 둔해져가지고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도 빼고 본인의 본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로 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몸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팀에 복귀를 하게 된 거고요. 궁금하네요. 히샬리송에게 100%가 무엇인지 3년 동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선 이 경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경기잖아요. 이제부터 토트넘 경기는 90분 동안 긴장하면서 볼 테니까 자, 여러분도 각오하시고 70분까지 2골 차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안심하자고요. 오케이. 여러분,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토트넘 파이팅. 손흥민 멀티골 가자. 이상 아파라.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